이제 지도할 때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에게 지도할 때 실수하는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산된 세팅이나 시각적으로 분산된 자리 같은 걸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이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봐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청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귀로 들어서 뇌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청지각의 영향보다는 시지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검사를 하면 청지각과 시지각이 어느 정도 비율로 안 되고 있는지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런 검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세팅을 얘가 눈이 퍼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벽을 웬만하면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는 벽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뒤에 뭐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저한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볼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깔끔한 세팅으로 집중이 하기 쉬운 환경,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책상에 재료를 많이 놔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재료도 만들기 할 때 한 번에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은 재료를 한 번에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이미 자기네 머릿속으로 이미 뭘 만들어놔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줘도 진행이 안 돼요. 하나 더 얘기하면 창문을 마주보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창문을 마주보면 지나가는 새도 너무 재밌어요. 구름도 재밌고 새도 재밌고 막 될 수 있으면 창문 마주보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빈벽에 있는 쪽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실수하는 건 설명할 때예요. 광범위한 설명은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분산됐다고 했잖아요. 청각도 청지각도 굉장히 분산됐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쭉 들어서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주제를 주시면 안 되고 작은 주제를 다다다다 잘라서 명확한 주제를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뭔가 그런 시각적인 일정표 같은 게 필요해요. 5분마다 한 번씩 자기 거 뭐 하고 또 막 물어보고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다 했어요 하고 다 했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하나 하고 딴짓하고 하나 하고 딴짓하고 하나 하고 딴짓하고 해서 완성이 끝끝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을 길러주는 어떤 루틴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얘는 좀 목표 설정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광범위한 설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주를 그려보자 이런 거 안 돼요. 너는 우주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걔가 우주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3개만 그리자. 예, 우주를 그려보자. 막 그러면 정말 무슨 메타버스 막 이런 걸로 막 넘어가요. 막 자기 본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만약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냅두면 구조화를 안 시켜주면 도대체 처음에 내가 말했던 주제가 뭐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주제하고는 좀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생각이 파생됐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났어요. 이런 생각도 났어요. 이런 생각도 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생각 났어요. 이런 생각 났어요. 이런 생각 났어요. 이런 생각 났어요. 이런 식이에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대. 너 그거만 그려. 그래도 얘는 할 말 많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구조화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구조화할 때 구조화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술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퍼져 있는 아이들은 모을 수 있어요. 모아 있는 아이들은 조금 편안하게 펴줄 수 있어요. 그게 미술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매체를 다루면서. 물론 아이들마다 어떤 요구하는 어떤 선호하는 매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치료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학원에서 이런 미술이 해줄 수 있는 요소는 이런 내가 아는 지식들을 한 번에 모아주는 연습. 그 다음에 내가 알지만 이걸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 어떤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미술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되게 주의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칭찬할 때예요. 이 칭찬은 정말 기술이 필요한 방법인데,
이 칭찬은 사실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칭찬하는 방법?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나만의 스킬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게 잘라주셔야 된다잖아요. 칭찬도 작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의할 점은 진짜 칭찬과 가짜 칭찬은 아이들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이 막 그래 잘했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 부분이 진짜 잘했다는 거, 눈을 진짜 1초라도 마주치고 이런 부분 잘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만약에 이렇게 산만하거나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지적도 많이 받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좌절도 이미 많이 해본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칭찬 같은 거 되게 필요하지만 얘네들은 무분별한 칭찬을 해주면 선생님이니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